지금 이 콜럼버스 뭐 이런 사람 같죠? 이 바람을 타고 이 범선이잖아요. 이게 바람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해류도 생깁니다. 해류도. 그래서 이 해류를 잘 타고 이동을 해야지 원래 목적지로 갈 수가 있어요. 멀리 갈 때는. 뭐 그런 모습이네 지금. 여기 써있네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바람과 해류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범선을 사용하였다. 옛날부터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바닷물도 강물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걸 항해에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알아보고 조석 현상과 조석 현상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자. 자, 일단 해류라는 거랑 조류라고 하는 거는 다릅니다.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름이 있는 거고, 조류는 사실 밀물썰물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고, 해류는 그 1년 내내 뭐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류가 왜 생기냐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바람이 지구의 한쪽 방향으로 계속 부는 바람이 있어요.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대기 대순환이라고 해. 적어놔. 대기 대순환.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이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이게 국지적으로는 이제 육지에서는 뭐 동풍 불었다 남풍 불었다 이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지구적으로 이제 보면은 지속적인 바람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냐면 실험 하나 있지 않나? 여기 실험 없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마찰력이 있어서요 물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면은 물을 조금씩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류가 생기는 거고, 난류는 따뜻한 물이라는 뜻이죠. 난류. 저위도가 더워요, 고위도가 더워요? 저위도가 더운 겁니다. 저위도가 온도가 높은 겁니다. 저자가 붙었다라고 해서 저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위도가 더운 거예요. 그 고온에서 저온인 대로 흘러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난류라고 해요. 난류. 한류에 비해 수온이 높다. 쿠로시오 해류, 동안 난류, 황해 난류 등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쿠로시오 해류가 잘 보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있는 거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근해에 난류의 기원이 되는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에서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지. 황해 난류, 우리나라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거는 동한 난류라고 하고, 황해 난류, 동한 난류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에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그건 난류입니다. 난류.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해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한류. 자, 연해주 한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어져서 북한 한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아시긴 아셔야 됩니다. 북한 한류는 한류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간다. 자, 난류와 한류의 특징. 난류는 수온이 높아. 한류는 차가운 거고, 이동 방향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것은 난류이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것은 한류고, 염분이 높아요. 염분은 저번에 배웠지만 이제 소금 이런 게 많이 녹아 있으면 염분이 높은 거잖아. 근데 바닷물에 수온이 높으면 염분이 높죠. 많이 녹으니까. 한류는 염분이 낮다. 산소는 원래 온도가 낮으면 많이 녹아요. 기체는 원래 이것도 다 배운 겁니다. 사실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아요. 산소가 한류에 더 많이 있습니다. 난류에 적다. 영양염류는 뭐 무슨 플랑크톤 뭐 이런 것들이야. 영양분이 되는 것들인데 한류에 더 많아요. 한류에 영양염류가 더 많습니다. 네. 자, 알고 있으시고, 자 구체적으로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큰 해류로 북태평양 서쪽 해역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며, 지도가 큰 게 없네. 하여튼 북쪽으로 흐르며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동안 난류와 황해 난류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다. 우리나라의 난류의 근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난류의 근원이다. 동안 난류는 동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거고요. 황해 난류는 황해 중앙부를 따라 북쪽으로 흐른다. 연해주 한류는 오호츠크해에서, 여기를 오호츠크해라고 해요. 요런 데를 오호츠크해에서 아시아 대륙 동쪽 연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데 북한 한류가 이제 연해주 한류에서부터 나온 거죠. 서한 연안류, 우리나라 서쪽 연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이다. 이런 거 뭐 서남 연안류라고 해요. 이런 거는. 자, 봐봐. 탐구 더하기에 보면 요게 지금 수온이 높잖아. 여기가 난류지, 난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 여기 황해 난류지, 황해 난류.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동안 난류죠. 이 그림을 잘 매칭해서 볼 줄 알아야지. 이거 황해 난류죠. 요게 쿠로시오 해류고.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영향, 우리나라 주변으로 흐르는 난류와 한류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어종 분포를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따뜻한 물에 잘 사는 어종이 있고요. 차가운 물에 잘 사는 어종이 있어. 자, 그래서 일단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잘 봐. 난류가 이렇게 동해안에 가깝게 흐르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같은 위도상에서 이 난류 흐르는 이 동해안이 더 따뜻해요. 기후에 영향을 준다고. 겨울철에 같은 위도의 해안 지방은 내륙 지방보다 이제 기온이 대체로 높은데, 특히 난류가 흐르면서 열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뭐 바닷바람 막 이렇게 있고 이러면 추울 것 같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겨울철의 기온은 해안가가 더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위도의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다. 왜 그러냐면 동안 난류 세력이 황해 난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동안 난류가 더 우리나라 가깝게 흐르기도 해요. 그래서 동해안이 더 따뜻하다. 동해안이 더 따뜻합니다. 서해안보다. 기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 난류는 수온이 높아 용존 산소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생물들,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적지만, 한류는 수온이 낮아 산소가 많이 녹아 있다고. 용존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자, 그래서
한류에 더 어종이 더 많이 풍부하게 있죠. 그런데 요거 꼭 아셔야 되는데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일어나. 높아져 있지 마. 그 자잖아 결국에는. 지금이야 잠깐 보고 있겠지만 잘 겁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해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이 그런데요. 잘 봐, 이거는 퀴즈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여기를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 그럼 뭐가 좋냐면 난류성 어종도 잡히고 한류성 어종도 잡히는 거예요. 조경수역에서는 플랑크톤, 용존, 산소량, 영양 염류가 풍부하기 때문에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 잡혀요, 같이. 자, 여름이랑 뭐 겨울에 좀 차이는 있지. 그래도 여름이 되면 난류 세력이 더 강해서 요 조경수역이 북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여름이 되면. 왜냐면 난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럼 동해안에서 뭐 오징어 같은 거 많이 잡혀요. 왜냐면 난류성 어종이 오징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겨울이 되면은 한류가 더 강해요. 이 조경수역이 내려와요. 남하를 합니다. 남하. 그러면 명태 같은 한류성 어종이 많이 잡혀요. 겨울에는. 그래서 겨울에 원래 명태 잡아서 저기 동해안에 이렇게 널어놔. 덕장이라고 해서 널어놔. 그러면 이제 북어 같은 거 만들어서 먹는 거고, 여름철에는 오징어 잡아서 이제 오징어 같은 거 말려서 먹는 거고. 그러니까 좋죠. 조경수역의 위치 변화 방금 얘기했는데, 자,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름철에는 난류 영향이 강하여 조경수역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난류가 세니까 여기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여기가. 근데 겨울철에는 내려오죠. 겨울철에는 북한 한류의 영향이 강하여 조경수역이 남하한다.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런 것도 자주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을 뭐라고 한다고? 쿠로시오 해류. 그날 공부해서 그날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한류는 북한 한류죠. 우리나라 근처는 이제 북한 한류밖에 없어. 사실 북한 한류는 자,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거고요. 동해안에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무엇이 형성된다? 조경수역.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배우면 알아야 돼. 지금 배웠는데 문제 풀고 다 풀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 큰 지도가 여기 하나 있구나. 162쪽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봐봐.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좀 설명하면은, 이 적도에 햇빛이 많이 비쳐요. 그 위로 갈수록 이렇게 나란하게 가기 때문에 햇빛의 양이 적어져. 그럼 여기가 온도가 높겠죠. 적도가 온도가 높겠죠, 그렇죠? 잘 봐라. 여기 있는 공기가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거든.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지표면에 여기 있으니까. 근데 여기선 차가운 공기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데워지잖아. 그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순환이 돼요. 이렇게. 이거 대기 대순환이라고 합니다. 올라간 애가 이렇게 가다가 식으면 내려와.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근데 이제 중위도 지역은 여기가 내려가니까 여기도 같이 따라 내려가요. 여기 올라가니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간접순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돼요, 진짜로. 근데 지표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표면이거든. 여기가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게 곧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면서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직진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가요. 얘도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근데 이 바람이 1년 내내 계속 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잘 봐요. 요렇게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쭉 계속 부니까 북동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부니까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면은 육지로 이렇게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뚫고 지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위로 가는 거지.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쿠로시오 해류 방금 배웠잖아. 쿠로시오 해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30도 부근에서 바람이 바뀌었어, 방향이. 편서풍으로. 그러니까 이 편서풍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가 가고 여기 또 이제 막혔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러면 한류죠. 캘리포니아 해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태평양에 이렇게 커다란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고 이건 시계 반대 방향이고 대칭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런데 해양 쓰레기가 이런데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큰 쓰레기 섬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난류와 한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실 것 같지요? 자, 다른 거는 좀 다음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바로바로 풀어서 이제 익히셔야 되는 거죠. 한류와 난류. 난류가 이제 따뜻하다는 뜻이잖아. 그쵸? 수온이 높은 거죠. 한류는. 차가운 거고. 산소는, 기체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는 거예요.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는 거죠. 염분은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는 거야. 영양염류는 산소가 많아야지 사실 그 영양염류들이 많습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따뜻한 물이 저위도가 따뜻한 거예요. 고위도로 이동하는 거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거죠. 틀린 것은 5번이고 자, 이게 다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배웠습니다. 이거 뭐야? 쿠로시오 해류. 근데 이거는 난류라고 안 하고 해류라고 그냥 해. 뭐 난류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주시고 D는 황해 난류. C는 서안 연안류. 다 쓰게 돼 있나? 다 쓰라는 건 아니구나. 그냥 일단은 쓸게요. 이건 서안 연안류. 자, B가 동한 난류. A는 북한에서부터 오죠. 북한 한류. 쓰시면 되고 문제는 자, 우리나라 해역에서 난류의 근원이 되는 해류는 이고요. 이름 써야죠. 쿠로시오 해류.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는 B와 E에 비해 수온이 높다. A가 한류니까 아니죠. B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른다. 맞네요. 자, E는 염분과 수온이 높은 해류이다. 맞죠? 난류가 염분과 수온이 높습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염분과 수온이 높습니다. 자, 4번에 A 지점에서 유조선이 자초된 적이 진짜로 있어요.
92년도인가? 하여튼 여기 진짜 여기 거제도 있는데 근데 이런 데가 어딘지 몰라서 문제 못 풀던데 애들이 요런 데에요. 요런 데. 예. 요런 데에 유조선이 진짜로 자쳐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기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로 퍼지냐면 이렇게 퍼져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난류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난류가 흘러가지고 기름띠가 그림과 같이 퍼져 나간다면 퍼져 나가는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해류 때문에 그렇죠. 해류. 이게 동안 난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안 난류 때문에 이렇게 퍼져요. 그래서 이제 오일 펜스 같은 걸 쳐야 돼. 퍼지지 않게. 그럼 이쪽에 쳐야 돼. 이쪽에. 엉뚱한데 요런 데 치면 안 되고 그렇죠? 여기 쳐야지. 그래서 해류의 방향을 보고 오일 펜스를 쳐야 됩니다. 자, 5번 조경수역에 대한 이야기네. 조경수역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서 형성이 되는 거고 겨울철에는 조경수역이 여름철보다 북쪽에 형성된다. 그럴 것 같잖아요. 왠지 대충 읽으면. 근데 겨울철이 되면은 한류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 되는 거죠. 남쪽. 남하하는 거죠. 조경수역은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좋은 어장을 이룬다. 맞지? 자, 이거는 이제 같은 위도에서 같은 위도는 이렇게 이게 같은 위도죠. 같은 위도에서 동해가 황해보다 수온이 높은 까닭은 난류의 세력이 강해서 5번. 자, 앞에 다시 보고요. 조석 현상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네요. 이제 조석 현상은 160쪽 아침 조 저녁 석자야. 이게 아침 조 저녁 석자예요. 아침 저녁으로 밀물 썰물이 생겨서 조석 현상이라고 해. 자,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하루에 약 2번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한다. 그거는 이제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달의 인력 때문에. 요거 잘 이해 잘 안 갈 수 있는데 잘 봐요. 이거를 근데 지구를 위에서 바라봐야지 좋은데 이건 지금 옆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아무튼 위에서 바라본 걸로 생각하면 그림 다시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여기가 이제 북극이야. 북극 위에서 바라본 거야. 달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잘 봐라. 달하고 태양 때문에 물이 바닷물 있잖아. 바닷물이 요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이렇게 물이 너무 심하게 그리기는 했지만 하여튼 바닷물이 이렇게 쏠려 있어요. 왜냐면 얘 달이랑 태양이 잡아당겨 물을. 근데 물을 잡아당기긴 하는데 이게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이쪽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도 물이 있긴 해요. 이게 지구가 회전하면서 자전하면서 잘 봐. 사람이 이렇게 있어. 섬에. 그러면 물이 빠진 건데 잘 봐요. 얘가 지구가 돌잖아. 이렇게. 그럼 사람이 물이 부푼 쪽으로 가는 거야. 원래.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 바닷가 가서 보면 물이 막 나한테 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사람이 물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밀물이 되는 거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달이 도는 것보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더 빨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썰물이 되려면 이 물 속에 있다가 이렇게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사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섬이. 물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달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일직선에 있으면 달의 인력하고 태양의 인력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제일 세요. 이 인력이. 그래서 물이 제일 많이
쏠려 있어요. 근데 태양이 있고 지구 있고 달이 이런 데 있다. 예를 들어서 달이 이런 데 있다. 그러면 달이 가까우니까 달의 인력이 태양의 인력보단 커. 근데 이게 상쇄가 되니까 서로 이게 좀 덜 부풀어요. 요럴 때는. 이렇게 요럴 때 반달인 거 아시죠? 응? 그러니까 하연 상연일 때는 조차가 가장 작아. 왜 그러냐면 달의 힘과 태양의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높이차가 제일 작아요. 하연달, 상연달 떴을 때, 반달 떴을 때. 반달 떴을 때. 근데 사기나 망처럼 태양의 힘과 달의 힘이 플러스가 됐을 경우에는 조차가 가장 커요. 그럼 이거는 반대에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일직선상에 있으면 가장 커지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밀물과 썰물 먼 바다에서 해안으로 해수가 밀려오는 것을 밀물이라고 하고 해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썰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다 들어오면은 만조라고 해요. 만조. 가장 높아질 때. 근데 만조하고 만조 사이, 간조는 사이 간자예요. 만조랑 만조 사이는 간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조에서 만조가 될 때는 밀물이고, 만조에서 간조가 될 때는 빠져나가니까 썰물이지. 만조랑 간조랑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만조는 물이 다 채워진 거고요. 예. 간조는 물이 빠진 거고요. 만조에서 간조로 갈 때는 썰물이고 간조에서 만조로 갈 때는 밀물입니다. 자, 그럴 때의 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하는 거예요. 해류랑은 좀 다르죠. 해류는 지속적인 바람이 불어서 생기는 그런 흐름이고 조류는 달의 인력 때문에 생깁니다. 자, 근데 하루에 대략 4번 정도,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가 2번씩, 2번씩, 그래서 4번 바뀐다라고 써져 있는 거지. 밀물 2번, 썰물 2번, 4번 바뀐다. 그 다음에 조차는 간조와 만조 사이의 높이차를 말합니다. 이만큼 높이차를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조차가 얼마냐라고 말해야 되냐면 잘 봐봐요. 여기가 한 3.5 뭐 이 정도 되네요. 네. 여기가 한 3. 얼마 정도 되네. 그럼 이건 한 조차가 한 6m 정도 되는 거예요. 6m 정도 되는 겁니다. 조차는 요 높이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딱 4번 바뀌는 게 아니라 대체로 4번 바뀐다라고 써져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달도 조금 가요. 공전하니까. 그래서 하루에 50분씩 늦어져요. 50분씩. 하루에 50분씩 늦어집니다. 오늘 12시에 만조였어. 그럼 내일 12시 50분쯤에 만조가 되는 거예요. 달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차는 높이 차이라고 했고 살이라는 것은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날 때, 그러니까 한 달을 주기로 달이 한 29.5일마다 한 바퀴 돌거든요. 원래는 27.3일이지만 하여튼 보름달에서 보름달 될 때는 이제 한 30일 정도 걸리는 거지. 그러면 잘 봐요. 여기가 음력이다. 음력 15일에 보름달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 보름달 떴을 때 태양의 힘이랑 달의 힘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높이차가 가장 큰 거예요. 이렇게. 가장 큰 거예요. 그쵸? 그때를 살이라고 해. 근데 반달 뜰 때 이런 데가 반달이거든요. 요때는 상연달이고 요때는 하연달이야. 반달 뜰 때. 그때 조차가 어떻게 돼? 이렇게. 조금 나지? 이때는 조금이라고 해요. 조차가 가장 적을 때는 조금이라고 합니다. 조차가 가장 클 때를 살이라고 하고, 요 때는 이제 삭이죠, 삭.
사귈 때는 태양이랑 지구랑 태양이랑 달이랑 같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조차가 가장 크죠. 여기도 뭐라고 해야 돼? 여기도 살이라고 해야지. 이해 가시죠? 조차가 가장 크면 살이, 조차가 적으면 조금, 적게 나타나면 조금이라고 합니다. 조석 주기는 만조에서 다음 만조, 간조에서 다음 간조. 이게 주기야, 주기. 하루에 한 50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근데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25분이 조석 주기야. 12시간 25분이 조석 주기예요. 다음 날은 한 50분 정도 늦어집니다. 달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석 현상의 이용. 조차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므로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시간을 알면 일상생활에 이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갯벌에 조개 잡으러 가야 돼. 근데 언제 일어날지 알아야지 가지. 언제 이제 썰물이 일어날지 알아야지 갈 거 아닙니까? 고기잡이 배가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올 때, 갯벌에서 조개 등을 캘 때, 바다 갈라짐 현상이 나타난 지역으로 여행할 때. 바다 갈라짐 현상은 뭐 진도나 이런 바다 가면은, 진도 이런 데 가면은 저기 섬이 있는데 너무 물이 많이 빠져서 이게 길이 열려요, 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바다 갈라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길이 열립니다. 그때는 사리 때 가야 되는 거죠. 사리 때. 사리 때 가야지. 조금 때는 물이 그렇게 안 빠지니까. 그리고 사리 때 가고 언제 갈 수가 있냐? 썰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간조일 때 가야죠. 간조일 때. 사리일 때 간조.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바닷길이 열려요. 그럼 사람들이 걸어가 여기 섬까지. 가면서 뭐 조개도 죽고 개 이런 것도 잡고 막 이럽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썰물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때를 뭐라고 해요? 이걸 썰물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간조죠, 간조. 그 때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밀물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때를 뭐라고 해? 만조라, 만조.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뭐라고 해? 조차라고, 조차. 한 달 동안 해수면의 높이 차가 가장 클 때를 사리라고 해, 사리. 우리나라 말 같아, 사리. 가장 적을 때는 진짜로 조금이라고 합니다, 조금. 조차가 가장 크면 사리, 가장 적으면 조금. 근데 사리는 언제 나타나? 사귈 때랑 보름달일 때. 조금은 언제 나타나요? 상현이나 하현 등 반달 떴을 때. 자, 옆에 161쪽. 요번 달에 아무튼 요 2학년 과정은 다 끝날 거예요. 2학년 과정 끝나고 3월부터는 3학년 과정 하는데, 여기 2학년 친구들은 시험이 걱정이 되면 시험 때 되면은 이거 다음 시간대에 아무튼 뭐 시험 대비하는 반이 있긴 하거든요. 그거랑 좀 병행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달에는 2학년 거 끝낼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가면은 스마트 조성 예보. 그러면 언제 물 빠지는지 다 알 수 있다 이거죠. 뭐 네이버 같은 데 쳐도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 요런 데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고, 앱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자, 자료를 보니까
여기 어디죠? 인천, 연안부두 뭐 이런 데네. 만조 때가 오전에 9시 15분이랑 그 다음에 22시 요때 있습니다. 간조 때는 요때입니다. 근데 요 높이 차를 계산하면 조차가 나오는 거죠. 이건 센티미터네요. 지금 써져 있는 게. 자, 그래서 간조와 만조는 하루에 약 2번 나타나고 현재 시각이 10시 30분경이래. 자, 만조가 9시 15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조가 한 3시 정도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만조가 된 다음에 간조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가고 있겠지. 10시 30분경에는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썰물일 겁니다. 갯벌 체험을 한다면 적합한 시간대는 간조 때 해야죠. 간조 때. 갯벌 체험 하려면. 자, 요때가 적당하지. 요때나. 이게 오후야?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쓰는 거. 요거구나. 미안해. 12 빼가지고. 요때가 적당하다. 이건 너무 새벽이니까 좀 어렵겠다. 3시에는. 오전 3시에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 2번 한번 해보시죠. 조석 주기는 원래 주기라는 게 한 번이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조에서 만조까지 아니면 간조에서 간조기 때문에 한 번 반복이 되려면 이제 12시간 25분이 되는 거예요. 틀렸고, 하루 동안 만조와 간조는 약 2번씩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갯벌 체험은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 하는 거 아니죠. 물이 빠졌어야지 갯벌이 드러나죠. 자, 이거는 이제 음력이고요. 바다 갈라짐 현상을 보려면 요때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그래서 B나 D. B는 이제 보름달 떴을 때, 이거는 사귈 때. 요때를 뭐라고 해? 살이라고 해, 살이. 이게 물이 제일 많이 빠진 거죠, 이거. 좀 낫죠, 여기는. 그래도 뭐 계산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 이거 다 풀고 쉬어도 될 것 같습니다. 7번에서 9번까지 해보시고요. 자, 해보자. 해안에서 밀물과 썰물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그러니까 용어를 잘 아셔야죠. 이건 조류라고 하셔야 되고, 그런 흐름을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차가 가장 클 때는 살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차가 가장 작을 때는 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류, 살이, 조금. 2번이고. 자, 이게 지금 뭐 서해안 쪽이다. 지금 이게 나갔다가 들어갔다 이러는 거다. 이게 조류죠, 조류. 지금 이게 빠져나가는 게 이게 썰물입니다. 이게 썰물이고, 이게 밀물이죠. 이제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게.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나와 같은 때 갯벌이 드러난다. 썰물일 때 갯벌 드러나야 되고,
가와 나의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맞고요. 이와 같이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조류라고 해. 자, 가와 같은 흐름이 시작된 후 약 12시간 25분이 지나면 또 가와 같은 흐름이 또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려면 한 6시간 정도 지나야지 되는 거지. 이거 의미 아시겠어요?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는 같은 게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12시간 25분 지나면 또 이러고 있는 거다. 얘가 되려면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됩니다. 자, 한 달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변하고, 근데 이게 음력은 아니네. 이거 음력이라고 써져 있을 때가 있고, 이건 지금 양력이에요, 양력. 왜냐면 음력 15일이면 오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 보고 하시는 겁니다. 음력 써져 있을 때가 있고요, 양력 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자, 20일경에 사리가 나타났다. 20일경에, 여기 20일인데 사리네. 여기 사리잖아. 가장 차이가 크잖아.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한 번씩 나타난다. 아니고요. 예. 2번 나타나, 2번. 한 달 동안 조차는 계속 감소한다. 그런 건 아니죠. 조차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실력 강화 문제. 자, 2월, 8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연히 뭐 2월이 더 수온이 더 낮죠. 예. 동안 난류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묵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당연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 더 난류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름에 더 북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거지. 동해는 남해보다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거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겨울철에 이제 보면 같은 위도에서 여기는 한 10도 정도 되고 여기는 한 4도 정도 되는 거야. 같은 위도에서 동해안이 더 따뜻하잖아.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난류가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동해와 남해는 황해에 비해 수온의 연교차가 크다. 동해와 남해는 황해에 비해, 이거는 이제 뭐 외운 게 없으면 데이터를 보는 거죠. 뭐 여기는 16이었다 28이었다 이런데 황해는 4도였다가 26이었다 이러지? 그러니까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큰 거야? 황해가 큰 거예요. 황해가 더 큰 겁니다. 남해나 동해는 난류가 지속적으로 흐르니까 그래도 좀 따뜻한 거야. 겨울이어도. 황해가 더 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어딘 줄 아시긴 하셔야죠. 여기 지금 거제도 있고 여기 뭐 부산 있고 여기 스시마섬 있고 이렇게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디에다 쳐야 돼? 오일펜스를? B에다 쳐야 돼. B에다. 그래야지 퍼져나가는 거를 막겠죠? 그 퍼져나가는 걸 일단 막아야지 이제 기름을 회수하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하여튼 잘 보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이때가 제일 낮네. 바닷물의 높이가. 이때가 간조인 거지. 간조. 이때는 높네요. 이거는 만조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때 또 간조네. 여기 만조네. 자, 이날 최대 조차는 언제가 제일 많이 차이 나나? 이때가 제일 많이 차이 나네. 765.9cm 높이였는데 160.2네요.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 맞네요. 그쵸? 기억 맞고요.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이다. 간조에서 간조 12시간 25분 맞습니다. 4시에서 9시 사이에 썰물이 나타난다. 요때는 지금 원래 3시 정도인 거고, 그쵸? 요때가 9시 정도인 거네. 요 사이잖아요. 요 사이. 간조가 됐다가 만조가 돼야 되니까 뭐야?
밀물이지 밀물. 어? 간조였는데 만조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밀려와야지. 어? 잘 써가면서 푸시면 되거든요. 정보를 취합해서 푸는 겁니다. 원래 모세의 기적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는 거잖아.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렇게 홍해를 건널 때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도군에서 어떤 때가 되면 사리때죠, 사리때. 조차가 커져가지고요, 바닷길이 열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제. 그래서 사리때 간조. 아무리 사리때라고 해서 만조 때 가는 거 아니고요. 사리때 간조. 자, 수고했고 테스트를 좀 보겠습니다.